하여간 여기는 이 김포 구도심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휴식처? 음, 음, 음. 휴식처이기도 하고, 뭐 또 여담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기서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아빠한테. 아, 여기 그땐 흙밭이었는데 아, 여기서 자전거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대역죄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주 만에 모여서 하는데 요새 뭐 유튜브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역사 뉴스부터 할 건데 오늘 가져온 뉴스는 김포 풍무동에 장릉이라는 그 조선시대 왕릉이 있어요. 근데 이 왕릉을 두고 조망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 장릉 주변에 20년 이상 거주한 현지인이 또 저희 대역전 멤버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하치님이 이게 어떤 이슈인지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한번 역사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하치님 먼저 준비되는 대로 이 기사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간단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역사뉴스 요약을 맡게 된 하치입니다. 연합뉴스 2021년 9월 27일 자 신문을 갖고 왔고요. 제목은 세계 문화유산 조선 왕릉 옆 아파트 세워놓고 찬반 논란 문제입니다. 예, 김포 장릉과 그 인천 검단 신도시 일부 지역의 문제인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세 개 건설사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조망권을 가린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에 대해서 9월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이 세 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입니다. 44동 가운데도 이 문화재 보존 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이제 철거 대상이 되고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고발 조치하고 이들에게 철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이제 국민적 여론이 좀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9월 17일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고 현재 12만 5천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제 들어올 세대들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이죠.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철거를 촉구하는 여론에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건설사들은 이런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고, 이제 문화재청과 이제 좀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우리 하치님이 아주 깔끔하게 짧은 시간 동안 이 김포, 풍무동, 장릉 주변에 경관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 채널이니만큼 장릉이 어떤 왕릉인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치님이 이것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장릉은 어떤 왕릉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 원종이 붙인 이 왕릉이고요. 지금 김포 풍무동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 김포의 옛 지금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이 장릉 뒤편에 이제 김포시청이 바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장릉이 남쪽에는 이제 인천이거든요. 인천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전단 신도시가 위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까 신문 기사에 나온 사진인데, 장릉에서 이제 남쪽을 바라본 이 경관이거든요.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이제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장릉 조망권이 해친다는 문제가 일어난 거고요. 저로 작년에 김포 시민이 됐습니다. 김포로 이사를 가서 한번 장릉을 구경해 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진짜 산책하기도 좋고 워낙 고즈넉한 공간이어서 한번 김포 놀러 오시면 한 번쯤 트레킹 코스 아니면 데이트 코스도 아주 좋은 곳이고, 이렇게 앞에 연못도 있어요. 연못도 꽤 크게 있어서 이렇게 연못 둘레길도 있고요. 제가 이거 봄에 갔어요. 봄에 가면 뭐 벚꽃이나 뭐 우란, 목련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피어 있어서 아름다워요.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하는 곳이고, 그럼 장릉의 주인인 원종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 채널이니까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원종은 정원군입니다. 그래서 선조의 5번째 아들이고 인민 김씨 호생입니다. 그래서 인조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인조의 아버지다 보니까 인조실록에는 매우 예의도 바르고 상당히 조용하고 좋은 말만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실록에 뭐 광해군 일기나 선조실록 같은 데는
전혀 또 다른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매우 불량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록이 훈화군이 죽었을 때 이 훈화군 절기라는 기록이 존재를 해요. 선조실록에. 거기 보면 비록 임해군과 정원군의 행패보다는 덜 했음에도 이건 훈화군의 행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훈화군의 행동이 어떻냐? 무고한 사람을 죽인 숫자가 해마다 10명을 헤아리기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후환을 피하듯 했다. 그러니까 훈화군이 해마다 10명을 죽인, 요즘으로 치면 연쇄살인마인데 정원군의 행동은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정원군이 실제 행동 거지가 매우 불량했음을 또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하다가 이 광해군이 즉위를 하고 이제 광해군 한 7년쯤 되면 1615년에 신경회 옥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경회를 비롯한 그 일부 신료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 정원군의 아들 능창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 광해군한테 들어오면서 광해군이 옥사를 일으키는 사건인데 이때 능창군이 귀양을 가거든요. 귀양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정원군이 화병으로 죽고요. 결국 이게 도화선이 됩니다. 이 정원군의 장남이었던 능양군 인조가 이제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조가 즉위한 다음에 이제 원종으로 추종이 되고 이 정원군의 묘가 양주에서 김포로 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장릉으로 승격이 되는데 좀 덧붙이자면 이 인조가 즉위한 다음에 가장 공력을 쓴 일이 이 원종을 추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조는 좀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이 방제였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추종하는 데 워낙 공을 들였고 공교롭게도 이 추종할 때 이 만주족이 또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묘호란도 일어나고 하면서 또 인조 정권을 또 비판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아들을 잘 만나서 좋은 묘자리를 얻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포 시민으로서 직접 촬영한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고즈넉한 왕릉 분위기와 다르게 왕릉의 주인은 조금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다라는 뭐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역사 뉴스기 때문에 이 원종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지금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방금 김포시민이 된 우리 하치님보다 더 오랫동안 현지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었던 분이 계시죠. 네. 우리 개도님, 개도님이 20년 넘게인가요? 20년 동안 뭐 20년 가까이죠. 아, 20년 넘게죠, 넘게. 20년 넘게 거의 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개도님이 직접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이 뉴스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문화재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조망권을 해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500m의 반경이 어느 정도인 거고 그 반경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년 넘게 김포에 살았던 궤도인데요.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제가 20년 넘게 장릉 주변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기룬 1차 아파트가 제가 5살 때부터 살던 아파트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가서 여기에 있는 신안 실크밸리 2차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대학 올 때까지 계속 살았죠. 그러니까 장릉 주변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게 거의 하여튼 그래서 제가 500m를 찍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500m의 기준을 여기 있는 능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원종과 원종 B라고 이야기하는 뭐 사실 광도 아니었지만 뭐 살아있을 때는 어쨌든 그 두 사람의 릉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500m를 찍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범위가 이 장릉공원 안에 있는 범위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았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다른 기준을 한번 잡아봤어요. 다른 기준이 뭐냐면 지적 편집도를 보니까 여기까지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이 주변부터는 이제 다 뭐 묘지니 집이니 산이니 이런 식으로 지적 편집도가 다 쪼개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문화재청에서 규정하는 능의 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500m를 짜보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제 한 여기 정도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치님이 말씀하셨던 19개가 딱 여기 정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43개 동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뭐 지금 건축되고 있는 곳이 여기 정도가 지금 다 건축이 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걸리는 이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동들. 그래서 지금 3개 아파트 건설사가 걸린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일단 500m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지도로 보니까 딱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가 걸리는지가 보이네요. 근데 그 지도 걸리는 부분 조금만 확대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요. 네. 요 화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500m 반경 안에 새로 짓는 아파트 말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꽤 있어 보이네요. 사진상으로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들어와 있는 게 뭐 셰르빌 아파트도 그렇고 사실 여기를 점을 찍은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장릉 구역을 다 둘러가지고 500m 반경을 짜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전체를 봤을 때는 한 이 정도까지는 장릉 구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음. 구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다 이 관련된 법들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 조선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뭐 몇 년도에 제정했는지 이런 걸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까 하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2017년에 뭐 법이 제정됐다라는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그 규정이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대요. 근데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조선 왕실의 위계에 따라서 구분된 무덤인 능원묘는 봉분의 정면 좌우 각 30도, 총 60도 시야각에 포함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정면으로 쭉 뻗어서 30도씩 양쪽으로 30도 정도씩 60도라고 하니까 음. 지금 이 아파트 단지는 정확하게 그 60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 대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게 요, 이 능원묘의 구역의 500m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각도 안에 들어오는 곳 중에서 500m 걸리는 곳. 딱 음, 음, 여기가 음, 음. 걸리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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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지어졌던 아파트들이고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는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지어진 아파트고 음, 그다음에 이쪽은 2002년 음. 여기 쉐르빌 아파트도 2002년 준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의 다 이 기간은 이 장릉에 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다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현재 여기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 규정이 생긴 2017년에 그 규정이 생긴 이후에 짓는 것은 물론이고 설계가 되기 시작한 곳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네요. 사실 저도 이제 앞에 있었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도 범위에 겹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예외가 적용된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역시 장릉, 장릉 현지인, 장릉 현지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세세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 어, 약간 지금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 경관을 해치게 되니까 뭐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 맞다, 없애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주장도 기사에서 얼핏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런 식으로 뭐 아까 삼성 쉐르빌이라고 했나요? 저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뭐 경관을 해치니까 없애라라는 그런 논리 자체는 조금 어거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분들도 한번 이제 토론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쉐르빌 아파트 경우에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2002년에 건설할 당시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아파트 한 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더라도 그 삼성 쉐르빌 아파트는 진짜 일부 조금 보여요. 일부 조금 거의 경관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 옛날 사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삼성 쉐르빌 아파트거든요. 이 어, 정도만 보이는 거고 나머지 아파트 부분은 이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더 보면은 더 옛날 사진들이 있긴 한데 야, 저걸 찾다니 대단한데? 예, 한 이 정도 이제 가리는 거고 근데 아까 하치님이 보여준 최근 사진들에 비교했을 때는 이 산 자체가 아예 가려지는 거 앞에 보이는 산 자체가 음, 음, 지금 아파트를 세움으로써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세르빌 아파트는 뭐 그 법이 조금 더 엄밀하게 집행되기 전에 지어진 것도 있긴 한데 그거에 더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에 맞게 해서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은 아파트라고 이야기는 되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9월 30일자로 보도를 보니까 이제 다시 심의를 열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건설사들과 문화재청이 함께 심의를 다시 하겠다. 철거 이야기는 조금 자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칫하면은 더 큰 문제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건설사들한테 개선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심의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철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헤쳐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을까요? 사실 문화재청에서도 일단은 철거보다는 이제 건설사에게 좀 대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상황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문화재청으로 또 상당히 난감한 게 이번 사례가 최초의 사례를 허가받지 않고 건설을 하는 게 이번이 최초 사례라서 좀 이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까 좀 본보기로서 좀 고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이제 이런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왕릉에서 바라보는 위치가 뭐 이제 중요하다. 그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왕릉에서 보는 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왕릉에 가서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정자가 앞에서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그렇죠. 영월의 단종릉 정도만 능 앞까지 가서 보지. 이 장릉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글어스에 누가 이제 로드뷰를 올려놓은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가서 그 봤을 때 경과는 딱 얼마 안 돼요.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올 텐데 이거 초평님이 올려준 사진 같은 경우도 이거 문화재청에서 따로 그냥 찍었을 거예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갔을 때 이 주변 왔을 때 공감을 못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보는 공간이 딱 이 정도로 뷰가 막히는 거예요. 다 숲으로 조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그 화면이 안 나오는 안 것 나와요? 같고. 딴 원래 장르 화면만 나와 지금.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사진이 나오고 있었죠. 다시 공유를 다시 해야 돼. 예, 다시 나온다. 예, 나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서 장릉에서 이제 봤을 때 뷰는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쵸. 예. 예,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앞에서 가서 볼 수 있다 했을 때 문화재청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게 정말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왕릉을 눈앞에서 볼 수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저는 저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현장 학습을 가면 다 저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장릉을 한 200번은 넘게 갔을 거예요. 그 근처에 살았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능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능 앞에 못 올라가게 된 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부터 관리되면서 못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 여기 옆에 있는 잔디밭에 사람들 다 앉아 있고 그랬었는데 수평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보러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도 맞는데 저는 능이라는 것의 가치라 그래야 될까? 그거 자체가 그
봉분이 있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봉분이 있고 그 봉분이 만들어진 게 이 조선시대에 이제 받아들여졌던 그 풍수지리적인 어떤 문화 요소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집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아서 세계문화유산이 된 건데 저기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딱 막아서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풍수지리적인 요소가 헤쳐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던 요인들 그런 것들이 헤쳐지는 거라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유네스코에서 만약에 너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장릉은 문화유산에서 뺄 거야 이래도 할 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누가 또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조금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던데, 지금 유네스코에서 발언권이 센 국가들이 결국에는 유네스코에 돈을 많이 내는 국가들이 결국 발언권이 센데, 그 발언권이 센 국가들 중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중국과 일본이고, 특히 일본이 최근까지 유네스코 문화 등재를 가지고 우리와 이제 정말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국가였으니까 지금 만약 이런 것이 이슈가 된 지금 현 상황에서 뭔가 결격사유가 하나라도 발견되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발언권이 좀 더 있는 국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엄정하고 좀 단호하게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냐. 좀 철거하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 논자의 그 논자 행간 속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철거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제 문화재청에서 건설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구조 변경, 높이 조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일 텐데 어디서 또 다른 데서 제가 기사 찾아보다가 이제 건설사 측의 입장은 이미 다 골조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구조 변경은 어렵다라는 맞아, 그런 맞아, 맞아. 것들까지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미 지어진 거 조금 그 외관을 주의변 경관과 어울려질 수 있게 외관을 꾸며놓겠다라는 대안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기사는 아니고 어떤 블로그에서 제가 봤는데 그분이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또 부동산 블로그에 많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그러니까 풍수지리 관련된 내용이 또 거기도 조금 있었는데 원래 이 풍수지리 보면 그 풍수지리 그러니까 집터 또는 그 묘지 터를 중심으로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배산임수하고 큰 배산임수가 있는데 이제 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얘가 잡고 있는 큰 배산임수가 계양천이라고 해서 아까 인천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보이는 걸 딱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색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이제 덜 트집 잡히게 만드는 게 결국엔 방법이 아닐까 유일한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파트 색깔을 아까 봤던 그 산이랑 하늘 색깔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8층까지는 초록색으로 하고 8층 위는 하늘색으로 칠해야지. 그 너무 코미디인데 그러면? 저 뭐 옛날에 저기 금강산 여행 잠깐 뚫렸던 적이 있을 때 갔었는데 북한에 그때 북한에서 금강산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어떡해요? 금강산에 그렇지. 호텔을 지었는데 네. 밑에 부분은 그냥 회색으로 해놓고 위에 부분은 하늘색을 좀 칠해놨나? 그래서 그렇지. 밑에는 금강산에 있는 기암 괴석과 조화를 이루게 멀리서 봤을 때.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함부로 칭하기 어려운 그분이 멀리서 오실 때 보면은 금강산과 크게 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제가 어렸을 중학교 때 갔을 때 봤을 때는 이래서 북한인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일단 건물을 지으면 주변 자연관광과 조화가 가능할지는 잘 의문이긴 하네요. 아예 낮게 만들던가 이런 게 아니면은 너무 음, 고층으로 이미 만들어 놔서 이미 고층이면은 무슨 짓을 해도 아마 조화가 이루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 사실 이제 시기 여기에 얽혀 있는 게 시공사도 있고 문화재청도 있지만 인천시? 근데 뭐 어, 인천시도 그렇죠. 인천시도 어, 인천시 얘기는 별로 할 건 없는 것 같고 어, 어, 근데 문화재청 중에서 장릉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 어, 다음에 입주 예정자들이 있을 음,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입주 예정자들만 난리 난 거예요. 이제 큰일 그치, 났지. 그치, 그치, 이제 그치, 그치. 어떻게 처음에는 보면서 아니, 장릉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저게 올라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서 알았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사실 뭐 먼저 시공사에서 뭐 신고 이렇게 안 하면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치, 그치. 더구나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건물이 어디 토대에 쌓는 거나 오래 걸리지 건물 올라오는 거 금방이니까 음, 음, 근데 하다 금방 아, 올라왔을 것 같단 말이지. 맞아, 맞아. 근데 아까 인천시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딱 건설 허가를 내준 거니까 그 땅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게 인천시와 이제 문화재청 간에 뭔가 그런 협업이나 좀 의견 교환이라도 좀 있었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그래서 인천시가 아니고 김포시죠, 정확히 김포시. 인천시에 인천시. 인천시예요, 인천시. 인천, 왜냐하면 예, 저게 장릉이 김포하고 인천 서구에 걸쳐 있어요. 장릉 아, 산이 음, 장릉 산이. 그러니까 인천시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은 전부 다 인천 서구고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저도 봤을 때 인천시 책임이 일정 부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공사에서 신청을 하면은 어쨌든 그런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처리하는 최종 그 주체는 그 지역 자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라고. 약간 우리 그때 그 문제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 뭐야 조병창 문제는 좀 음,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릉 산은 지금 인천 서구랑 김포시랑 걸쳐 있는데 장릉이라는 그 공원 구역 자체는 김포에 다 속해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김포에서 장릉 관리는 김포에서 하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파트 시공 관련된 문제는 인천에서 하니까 이게 그,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애매하게 그 네, 지역이 겹쳐 있는 곳에서 하필 딱 그 문제가 터진 거네. 그렇죠. 네. 진짜 그렇네. 그렇게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저 살던 데서 5분 걸어가면 바로 인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천에 있는 학교가 이 집에서 훨씬 가까운데 근데 이제 행정구역 행정적으로 때문에. 전 어, 어, 김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 김포에 있는 어. 고등학교를 아,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 정도로 이제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 공백 같은 것들이 존재한 게 아닌가.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하네요. 행정공백이 존재했겠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시공사가 이런 사례들을 어느 정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쵸.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계 시공사들의 이름을 보고 각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는데 자랑을 엄청 해놨어요. 다 이제 어디 뭐 청라에도 있고 판교에도 우리 다 아파트 지어봤고 뭐 어디에 다 아파트 지어봤고 이런 거 다 해놨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사실 이거는 시공사에서 배짱을 부린 게 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맞아. 1차적으로는 시공자 책임이죠. 그리고 맞아, 맞아. 2차적으로는 그 신도시와 장릉을 둘러싼 이 지자체들 행정 문제랑 또 문화재청 책임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화재청에는 어떤 책임이 있죠? 확인을 늦게 한 건가? 좀 확인을 늦게 한 책임? 확인을 좀 늦게 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렇게 책임을 묻기에는 조선왕릉만 40기에다가 왕릉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은 그렇긴 하죠. 네. 좀 그런 기관 사이에 좀 뭔가 협조 체제 그런 게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참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경관을 해친다 어쩐다 이 얘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법과 규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변 경관이라고 말하면 사실 저 주변 인근 주민 토박이로서 좀 우스운 게 사실 저 주변을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지역들이 다 공단이었거든요, 원래. 아, 어, 장릉공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되게 넓은 뭐 엄청 넓진 않죠. 어쨌든 넓은 그 공장 단지였어요. 그래서 음, 아, 그 공장 단지가 이제 쇠락하니까 한 거의 아까 지도 봤을 때는 한 5분의 4 정도, 5분의 3 정도를 철거를 시키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음, 음, 음. 그래서 사실은 저기 주변이 막 깨끗하고 이런 환경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오는 게 경관을 오히려 좋게 만드는 것도 있긴야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나쁜 선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인 선례라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에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른 능이 있는데 나 다른 문화재 있는데 다 치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시공사들이. 음. 쟤는 됐는데 왜 우린 안 되냐 이러고 더 배짱 부릴 거고 이번이 첫 번째라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공사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 아파트에 들어올 입주민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어, 근데 이제 가입은 못하니까 이제 그 글의 내용은 못 봤는데 거기 보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됐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음, 음, 음.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문화재청이 냈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 어, 어. 시공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 기각됐다라는 음, 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 시공사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제 어떡하냐. 이러면 이제 입주민들도 더 지금 완전 엄청 혼란스러워 할 것 같고. 근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철거해야 되면 이제 입주민들이 시공사 고소해야죠. 그치, 그치, 그치.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사실 500m 기준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인데 그리고 저 아까 그 하치님 보여주신 그 아파트 공사되고 있는 그 광경이 500m 앞에 거만 없앤다고 해서 그 광경이 달라질 것 같진 않거든요. 아까 지도 봤을 때는 음, 그치. 그래서 500, 500, 워낙 높아서 550m 지점에 높은 빌딩 들어오면은 저 말짱 꽝이죠, 거기에 뭐. 어. 이미 그 라인상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음, 음. 근데 이제 경관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결국에는 규정대로 신청이나 심의를 받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렇다면 이제 사실 법의 철퇴가 들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시공사쯤이나 됐는데 어떻게 문화재 주변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관련 법규를 체크를 안 했냐. 이런 게 되게 한심스러운 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뭐 이런 거였겠죠. 체크는 당연히 했을 거고, 음, 근데 우리가 짓겠다는데 음, 음, 입주민들 몇 명이 얽혀 있는데 음, 음. 문화재청 따위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 거면 진짜 나쁜 놈들인데. 진짜 시공사는 인천시한테 책임 묻고, 어, 인천시는 문화재청한테 책임 묻고, 문화재청은 또 인천시한테 시공, 책임 물어요. 어, 인천시가 결국 샌드위치에 껴있죠. 시공사는 우리 인천시한테 문의하니까 인천시는 된다 그래서 우리 한 거다. 인천시는 이거 그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굳이 문화재청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제 문화재청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천시가 잘못한 거다. 인천시가 잘못했네. 그럼. 아, 하여튼 이 문제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조병창 문제도 우리가 그때 한번 진하게 보고 그 이후로는 잘 확인을 못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음. 네, 하여튼 뭐 일단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예? 네, 오늘 그래서 그 김포 풍무동 장릉 주변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자연 경관 해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다뤄봤습니다. 마침 또 우리 김포 시민이 두 분, 아니 한 분 계시고 거기에 20년 넘게 거주하신 현지인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좀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퀄리티로 이렇게 기사를 소개해 주셔서 두 분 하치님과 우리 개도님께 감사드리고 이 이슈도 마찬가지로 혹시 나중에 추가로 후속 보도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또 생긴 이슈들을 확인해 보면서 다뤄보도록 하죠. 네, 저 그러면 한 오늘 가지만 네네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네, 아까 그 김포 시민의 휴식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여기가 장릉 입구거든요. 네, 어, 장릉 어, 입구인데 잘 돼 있네 깔끔하게 지금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어, 이렇지 어,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나가서 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초등학교 때 어, 살았던 아파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일로 들어가면 이제 장릉인데요. 어. 장릉 박물관도 있어요. 그 박물관 유물전시관. 그 박물관이 없었어요 원래. 새로 생겼구나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도 이렇게 여기 장릉 둘러서 약간 요새 둘레길이라고 하는데 장릉 음, 산책로가 쭉 있어요. 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 산책로 따라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녔는데 하여간 여기는 이 김포 구도심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그 음, 휴식처? 음, 음, 음. 휴식처이기도 하고 뭐 또 여담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기서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아빠한테. 아, 여기 그땐 흙밭이었는데 아, 여기서 자전거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추억이 그나마 진짜 추억이 많은 곳이네. 그나마 인조가 잘한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인조 덕분에 개도님이 자전거를 배웠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들- 그렇게까지 가다니. 김포 시민들이 좀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맞아. 음. 산책 공간을 주었다, 인조가. 제가 김포에서 학교를 3개 다녔는데 그중에 2개 교가에 장릉이 들어가요. 오, 그 주변에서 장릉에. 진짜 가장 그거네. 가장 네, 중심이 되는 휴식 공간이긴 하나 보네요. 맞아요. 언제 다 같이 코로나 끝나면 장릉 닭살 한번 가봐야겠네. 좋, 좋아요. 좋았어. 좋습니다. 아주 좋지,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뭐, 궤도님의 추억까지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뭔가 이 이슈가.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장님과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